코치님이 중장 대장 막 주민 진나우 때 5명, 저희 6명. 오케이. 안녕하세요. 100만킬로 박선호입니다. 오늘은 회원분들하고 이제 동부 5고개를 양수역에 출발해서 다녀오는 코스로 했고요. 인원이 조금 많아서 두 개 조로 나눠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라이딩을 주행하게 됐고, 오늘은 MCT 팀원들까지 같이 와서 좀 많이 서포터를 해줘서 좀 많이 편했던 라이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 이제 코스 설명을 하고 주의사항과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저희 100만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 참석이 다 가능하고요. 꼭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단 그런 저희들만의 룰이 있는데, 일단 선두팩을 추월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각 조마다 팀장들이 부여가 되는데 팀장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저희는 무조건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라이딩을 주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팀장을 배정해 놓고 제가 팀장분들한테 이런 라이딩을 주행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하고 이제 저희는 운영을 하게 되고요. 요즘 제가 올해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재밌어서 서포터카 원래 끌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로 대처해서 같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실력분들끼리 이제 두 개 조로 나눴고, MCT 대회 나가시는 선수분들은 4명에서 5명 정도를 한 조씩 붙여가지고 앞뒤 가운데를 서포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MCT 선수들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멧은 HJC 흥진이라는 모델이고요. 국내 처음으로 저희한테 커스텀을 해줬어요. 최초입니다.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커스텀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100개 한정으로 제작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 로고가 저렇게 뒤에 박혀 있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헬멧도 너무 편해서 제가 약간 목 디스크 비슷하게 있는데 헬멧이 너무 편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류 스폰서는 피세이 브랜드고요. 이제 벚고개로 올라가는데 선두가 너무 세게, 영준이가 너무 세게 끌어가지고 좀 찢어졌어요. 영준이한테는 천천히 탔다라고 하는데 이제 2점대에서 3점대인 사람들은 거의 부요트맥스나 역치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셔서 몇 명은 좀 흐른 상태고, 이제 살아남은 분들하고 이제 벚고개 초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저도 그 고프로를 처음 껴보고 설치를 했는데 제가 고프로가 스템에 거치가 안 되더라고요. 스템이 두꺼워서. 그래서 핸들에다가 거치를 했는데 왼쪽으로 좀 많이 쏠려 있네요.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 좀 전문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유소 벚고개 초입이죠. 저희는 이제 B그룹이고, 여기는 B그룹이고, 이제 A그룹은 앞에 먼저 가 있고요. 여기도 홀이 하나 있고, 홀 표시는 해주고, 이 말로 해줘도 되고, 여유 있으면 손짓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될 거 아니야. 저기 앞에 이제 벚고개 이제 고각 경사가 돼 있는데, MCT랜다. A그룹이 앞에 가고 있고요. 그럼 좀 팍 튀어나가서 초반부에 세게 타게 되면 체력은 금방 지칠 거예요. 코스도 계속 고각 형태인 상태여서 최대한 일정한 페이스로 가다가 중반부나 후반부쯤에 더 세게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고각일 경우.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 특히 그렇고,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간 사람들은 초반부터 좀 빨리 타도 괜찮은 편이고, 이게 각도가 더 쓸수록 몸무게에 대한 그런 저항값이 더 있기 때문에 각이 더 세질수록 몸무게 낮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코너링을 오르막에서 올라가는데 인코너는 각이 좀 세고, 인코너는 각이 좀 세고 아웃코너는 각이 좀 약하면 몸무게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인코너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덕고개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저도 이날 좀 제 나름대로 세게 탔는데, 제가 작년도 그 FTP가 2점대였거든요. 2점 후반대였는데 올해 조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에서 한 5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주에 운동을 하니까 한 3.3까지는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살을 빼야지 제가 이제 4점대하고 5점대를 넘어갈 수가 있긴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살 빼는 게 진짜. 밤마다 야식이 진짜 교촌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자, 여기는 이제 서우고개 어필을 올라가기 전 미지근한 언덕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팩라이딩에서 일단 제일 못하는 사람을 좀 많이 배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언덕 어필의 정상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의 숨이 어느 정도 돌아올 때까지 좀 쉬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정신없는 상태에서 내려막을 내려가게 되면 일단 반응 속도도 늦어지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전 그렇게 돼서 사고 난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제 서우고개에서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페이스를 맞춰가면서 최대한 높은 와트를 유지하려고 해서 초반에 좀 무리 안 하고 계속 꾸준히 주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몸무게 낮은 친구들이 저랑 한 20kg 차이 나니까 제가 지금 85kg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잘 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잘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데 안 좁혀지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파워 보시면 그래도 나름 되게 선방하면서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몸무게가 많이 나니까 안 좁혀지더라고요. 다들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호인으로 넘어온 지 이제 7년 차인데 한 해 한 해 볼 때마다 동호인들의 수준들이 점점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100만 회원분들이나 봐도 거의 한 30% 이상은 저보다 다들 잘 타시니까 저는 따라가기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뭐 댄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미숙한 점이 많은데 저렇게 앞에 이제 김송님이시거든요. 앞에 타시는 분이 김송님이신데 보시면 저렇게 저도 되게 높은 와트를 쓰고 있는데 김성님도 높은 와트를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렇게 상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자체가 정말 저런 걸 보면 너무 뿌듯해요. 너무 잘 타시는 거예요. 기록이 빠른 것보다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기본적인 자세를 저는 더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훨씬 더 나중에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막 머리를 헤비메탈처럼 막 흔드는 것보다 최대한 안정적인 자세로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기 영상은 이제 중미산을 올라가는 초입 부분이에요. 농부쉼터 지나고 나서 어필을 잘 타고 싶으시면 여러 가지 집중할 게 있는데 일단 어필을 좀 많이 타보셔야 돼요. 어필을 탈 수 있는 경험치가 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적정 케이던스를 알아야 돼요. 어필을 올라갈 때 내가 가장 오랫동안 힘을 쓸 수 있는 적정 케이던스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케이던스를 높게 내는 사람들은 그만큼 근력도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 대비 본인의 적정 RPM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건 뭐 조금씩 변경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댄싱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댄싱을 하는 것보다 앉아서 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몸무게 가벼운 사람이 댄싱을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무거운 사람은 조금 더 앉아있는 형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댄싱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일어났을 때 되게 많은 박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댄싱 연습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기어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상체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어필을 올라갈 때 계속 한 가지 자세로만 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견갑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날개뼈라고 얘기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핸들을 잡고는 있는데, 이제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을 견갑골로 컨트롤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힘을 뺀 상태에서 몸을 안 흔들리게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코어가 정말 중요하다, 코어의 힘이 안정적이어야지 훨씬 더 잘 탄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주먹 두 주먹 꽉 쥐어보세요. 네, 이게 코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러고 1시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코어가 30분 올라가는 오르막도 있고 라이딩 도중에 몇 시간을 타는 건데, 코어에 긴장감을 준다라는 것 자체는 절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에 지나서 절대 못할 거예요. 코어는 그냥 내가 머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인 거지, 굳이 집중을 하면서 긴장을 해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복부에 힘을 주게 되면 숨을 못 쉬어요, 절대적으로. 이제 복행근이랑 복부 쪽에 이제 근육들을 긴장을 하게 되면 횡격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나 이제 고립된 운동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영역들 긴장을 하고 고립시키고 하는 운동이 맞지만, 제가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본 결과에서는 고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신 15초나 10초나 30초나 이렇게 짧은 영역대 인터벌을 풀로 했을 때는 고립시키는 게 맞지만, 이런 긴 어필이나 아니면 1점 몇 킬로 5분대 영역대는 긴장도가 훨씬 더 줄어들어야지, 힘이 빠져야지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좀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호흡을 리듬 있게 한다. 그리고 내뱉는 거에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한다. 호흡을 내뱉는 거에.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기어비를 찾는다. 만약에 이 기어를 썼는데 내가 금방 지치게 되면 기어를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해서 본인에게 맞는 기어비를 찾는다. 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말로 설명하기 진짜 어려워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립을 잡는데, 레버를 잡는데, 이 레버 잡은 손을 견갑골, 날개뼈로 컨트롤한다예요. 이건 제가 좀 옆에서 타는 걸 좀 보면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코가 몸을 더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움직이게 고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힘을 뺀 상태를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페달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당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밟는 거는 자연스럽게 밟아요. 더 마신다. 한 번 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밟는 거는 자연스럽게 밟히기 때문에 당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무릎과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햄스트링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필에서는 당기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명산 이제 내려막인데요. 몇 가지 스킬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배터리가 다 돼서 중간에 끊겼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날 좀 나름 집중해서 되게 열심히 탔었는데, 일단 드롭바를 잡으면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브레이킹 잡는 것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그리고 항상 코너를 들을 때는 그쪽 방향의 다리를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시선만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코너는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요. 대신 그 속도감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 코너라고 하면 코너 전에 시속이 어느 정도 감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쭉 빨려 들어가지, 브레이킹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를 들어가게 되면 슬립이 날 수가 있고 바깥으로 튕겨나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코스를 아는 코스니까 어느 정도 시속으로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감으로 타는데, 항상 내려막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블라인드 코너예요. 코너 끝이 안 보이는 코너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고 정말 많이 나고요.
많이 타본 내려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코너가 어디까지 진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블라인드 코너 같이 코너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브레이킹을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진입을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 가드레인이랑 몸싸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가 돌고 나서는 댄싱을 하면 훨씬 더 가속받기 편하죠. 항상 낮은 시속에서 시속을 올릴 때는 댄싱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내려막인데 제가 호핑을 하는 게 잠깐씩 보이실 거예요. 내려막을 내려갈 때도 장애물이 나오면 호핑을 해서 장애물을 피해갈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호핑을 할 때 몸의 중심이 내려막일 때는 뒤에 있어야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리만 벌려놓고 시야만 보시면 됩니다. 코너만 보시면 자연스럽게 안으로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원심력을 버티지 못하면 인으로 가다가 아웃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시면 되세요. 꼭 인으로만 갈 필요는 없어요. 아웃에서 인으로 갔다가 원심력이 튕겨나가면 자연스럽게 아웃으로 조금씩 빠져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계속 인으로 버티시려고 하면 슬립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려막에서 스프린터도 하고 뭐 구배 같은 거 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정말 아쉽게 끊겼네요. 항상 브레이크 전에 시속 제어 잡고 여기서 폰을 들어가고 몸의 중심은 항상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내려막을 들어갈 때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요. 팔을 굽히시더라도 무조건 몸의 중심을 뒤에다 보내주셔야 되고요. 몸의 중심을 앞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내려막을 내려가면서도 호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프예요, 호핑. 여기까지 좀 끊겨서 너무 좀 아쉽긴 한데 자전거 타는 영상을 조금 많이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추천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호입니다.